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루과이전 선발 라인업 갑니다. 김성규 선수가 99.9% 포지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왼쪽 김지수, 중앙 센터백 김민재와 김영권, 그 다음 오른쪽은 이 자리가 경합이잖아요. 누구? 김문환, 윤정규, 김태형 한인데 오른쪽 안녕하세요. 꽁맹TV 김명기입니다.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26명의 전사가 이제 발표되었는데 아마도 한 20명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팬이라면 거의 뭐 맞췄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손흥민 선수가 출전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이강인 선수의 발탁 여부였는데 어쨌든 발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이강인 선수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득점돼야 되지만 수비조합도 중요한 거잖아요. 최상의 수비조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16강 진출하기 위한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어떤 경기에 또 좀 더 집중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의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깜짝 발탁된 선수 혹은 뽑혔으면 했던 선수가 있으신지. 제일 놀랐던 발탁 선수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 꼭 뽑혔으면 했던 선수도 이강인 선수였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눈 주위에 이제 골절로 인해서 빠졌을 때 또 다른 전략이 필요했었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이강인이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이재성 또 내지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있었을 때는 손흥민과의 어떤 케미를 통해서 미드필드에서 편하게 볼을 받았을 때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었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 그 자리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능력치는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공간을 빠지면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볼이 가야 되는데 그 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전략과 전술의 맞춤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플러스 또 다른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수였었는데, 벤투 감독 요 근래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가 봅니다. 윤종규 선수하고 조효민 선수는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윤종규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그날 제가 이용표 성사를 함께 보고 있는데 박지수 선수가 경합 상황에서 넘어질 때 앞불사했었어요. 매년 월드컵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나서 꼭 부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선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지수 선수가 아마도 2주 안에는 회복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이영표 대표가 먼저 던졌고, 저도 아마 저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누가 들어올까라고 했었는데 그때 바로 교체가 누가 되냐면 조효민 선수였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조효민 선수는 오늘 발탁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박지수 선수의 부상 때문에 성선되었기 때문에 조효민 선수가 깜짝 발탁된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조민 선수가 어쨌든 그 발탁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박지수 선수 부상에 대한 어떤 것들도 있었겠지만 조민 선수가 K리그2에서 보여줬던 경쟁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리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 벤투 감독님의 그 선택이었지만 조민 선수의 노력의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대전 내년에 또 날아가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멤버가 나왔다. 그 다음에 K1 리그에 진출했다. 야, 조민 선수는 벌써 몸값이 쭉 올라갑니다. 우루과이전 베스트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나왔어요. 플랜 1, 2가 있는데 이 범주 내에서 될 것 같아요. 골키퍼 3명이죠. 김성규, 조현우, 송범근. 그 다음에 중앙 센터백에 김민재와 김영건, 공경원, 조유민인데 제가 볼 때는 김민재 왼쪽 오프박이고, 그 다음에 김영건 파트너고, 공경원, 조유민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김진수와 홍철 경쟁할 것 같고, 자, 오른쪽에는 김문환, 윤정규, 김태환. 오른쪽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경우의 수를 여기 한 명 더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에는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그 다음 공격형 라인업에는 황인범, 이강인. 그 다음 왼쪽에는 손흥민. 이건 뭐 독보적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가 치열합니다. 황희찬이 앞서고 있지만 이재성, 권창훈, 나상호, 송민구가 경합하고 있고요. 물론 송민구 선수는 섀도우 쪽으로 가서 뛸 수 있는 선수고, 물론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드에서는 황의조, 조규성, 정우영 선수 있는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루과이전 선발 라인업 갑니다. 김성규 선수가 99.9% 포지션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김지수, 중앙 센터백 김민재와 김영권,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자리가 경합이잖아요. 누구? 김문환, 윤정규, 김태형, 한인데 오른쪽 김문환 미드필더 갑니다. 제가 볼 때 포지션 4-2-3-1로 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정우영. 그 다음에 약간 위쪽이 왼쪽에 황인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섀도우 쪽이죠. 공격형 미들에 이재성. 그 다음에 스리토베, 황희찬, 황의조, 송민. 이게 플랜 A인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제가 볼 때는 두 명의 카드가 있어요. 손흥민하고 황의조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부상 때문이고요. 황의조는 근래 1년 동안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 준비, 제2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미들라인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가 혹시라도 못 뛰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올라오느냐. 저는 이 선수가 이제 기대되는 거예요. 작은 정우영. 오른쪽 이재성, 왼쪽 황희찬, 손흥민이 원톱이 들어가고 황인범이 정우영 파트로 들어왔을 때 정우영이 손흥민하고 함께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루과이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뛰면서 경기를 도움을 줄 선수가 필요해요. 수비할 때는 수비 위치에서, 공격할 때는 공격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선수. 체력적으로 1.5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플레이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하게 멀티로서의 활약을 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작은 정우영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를 들자면 근래 벤투 감독이 정우영 선수의 활용도를 봤을 때 충분히 중량감 있는 책임을 맡길 가능성이 있고 정우영 선수가 또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플랜 B에 가까운 기회를 받을 선수는 장은 정우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팀 훈련이 제일 많을 텐데 팀 훈련할 때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작은 정우영일까 아니면 이강인일까라는 경쟁 구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 명단 스쿼드로 사용 가능한 전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이기는 것, 두 번째는 비기는 것, 세 번째는 이 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 어쨌든 경우의 수는 생각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포백하고 미들라인은 제가 볼 때 불변입니다. 어떻게?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는 건데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왜? 비교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들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이재성, 강희조 내지는 조규성 뛸 텐데 지키기만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한 골 넣고 결정을 짓는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나올 테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기 흐르다 보면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1대0으로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손흥민 선수와 빠른 선수를 넣고 장은 정우영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조규성 선수의 조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기고 있다. 이럴 때는 정우영 선수 파트너로 황인범 플러스 한 명을 더 수비형 미드를 둘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루과이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전, 3차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줄 텐데 일단 공격 미들에서는 유기적으로 변화를 두겠지만 수비 라인은 거의 다 불변이다. 그럴 때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 오히려 윙백에서 답을 찾지 않을까. 예를 들면 좀 더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때는 김준수 선수를 두고서 할 테고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를 두고 할 텐데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좀 더 공격적인 홍철 선수가 투입될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른 김태환 선수를 띄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격 전술을 가져올 텐데 결국은 유잉어 쪽에서 만들어서 가운데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싸움에서도 미들라인에서 좀 더 많은 숫자들이 가동됨으로써 볼에 대한 점유율 내지는 세컨드 볼을 가져갈 수 있는 활용도를 많이 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의 수비 조합. 최상의 수비 조합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김민재, 김명권,
그다음에 김진수 선수도 지금 부상이지만 이번에 합류가 됐잖아요. 며칠간의 휴식을 취했고 그다음에 카타르 가게 되면 날씨가 좀 좋아요. 그럼 회복 속도가 빠를 테니까 제가 볼 때 왼쪽에 우루과이 선발 라인업에 지키고자 하는 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은 제가 볼 때 홍철 선수보다는 김진수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근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문환 선수, 그 다음에 골키퍼는 김성규, 정우영 선수의 파트너로 황인범. 얘는 붙박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스타일상 이 변화의 구도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기를 많이 해봤지만 디펜스부터 미들라인까지는 경기를 하면서 조직력이 강해지거든요. 최상의 수비 조합의 그런 케미는 이 6명 선수라고 저는 봐요. 4년 동안의 경기 흐름을 봤을 때도 이 6명의 선수가 케미를 맞출 때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양쪽의 윙백들이 마지막 월드컵까지 갈 때까지도 다 무릎이었는데 어쨌든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왼쪽은 김지수, 홍철, 오른쪽은 김은환과 뭐 김태환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조합은 이 6명의 선수다. 그게 김성규 선수다. 이렇게 봅니다. 손흥민 부상 후유증 당연히 있죠. 이거는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고, 아마 마스크 만드는 기간들이 좀 더 정밀하게 만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스크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뛰는 운동하고 혼자 하는 운동을 주로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플러스 정신 세계, 즉 멘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몸싸움에 자신감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감은 있는데 부상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경합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할 거예요. 부상이 있기 때문에 피한다기보다는 그런 장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기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움직이고 주고 도망가고 공간에서 받아서 돌아서고 경합 상황일 때는 붙는 척 빠지고 이런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상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운영의 방법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다르게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뛴다 찬성이 14%, 반대가 86%가 나왔었거든요. 야, 이것도 뭐 욕먹을 각오 또 해야 되겠구나. 저는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바라는 그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컨디션이 뭐 한 60% 된다잖아요. 오히려 제가 못 뛴다라고 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무지 싫어할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컨디션이 60% 70% 이상이면 무조건 뛴다. 본인이 컨디션이 60% 70%이지만 경기력은 아프지 않을 때와 똑같은 100% 120% 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60, 70% 정도 되고 마스크를 차고 통증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오히려 야 흥민아 너 뛰지 마. 그 다음에 팬들이 야 손흥민 선수 그 월드컵이 뭐라고, 부상이 먼저 다 나아야죠. 몸이 있는데 정말 선수한테는 이게 멘탈 무너지게 만들고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선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아마 손흥민 선수는 뼈가 어느 정도 굳고 뛸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면 무조건 본인이 뛰려고 할 텐데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오리진에서 얘기가 있을 텐데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그 의지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벤투 감독님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 야 부상 때문에 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지금 아플 텐데 컨디션이 어느 정도면 경기를 할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답을 주면 그게 따라서 벤투 감독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86% 경기를 뛰면 안 된다, 14% 경기를 뛰어야 된다 그러지만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명합니다. 저는 월드컵 뛰면서 주변에 부상 환자들 등등 많았잖아요. 뭐 코뼈 부러지고 찢어지고 다 뛰려고 해요. 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막상 그 선수 경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냅니다.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은 많이 갔는데 2002, 2010 월드컵 16강 2번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16강 진출이 그렇게 어렵나요? 대한민국이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에요. 그러면 2002년하고 2010년 나갔으니까 20%입니다. 난이도와 가능성은 20%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근래 월드컵 치렀던 2006년, 2014년, 2018년 이때 세 번 다 올라갈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 해외파가 상당히 많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있고 세계적으로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 한번 보시죠. 수아레스, 카바니, 그 다음에 벤탄쿠르, 누네스 등등 해가지고 손흥민과 동급인 선수들이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포르투갈 호날두, 그 다음에 뭐 빅리그에 뛰는 선수들 거의 다 있죠. 이 세 국가는 까딱하면 떨어진다.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떨어질 확률은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다. 16강을 가기 위해 가장 활약해야 되는 선수가 누굴까요? 정답 김성규. 진짜 다 막으면 무조건 공격에서는 한 2골 넣는다니까. 그럼 최소 1승 2무, 또 내지는 한 골 넣으면 2승 1무. 뭐 끝난 거 아니야. 그렇다고요. 네,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공수의 안정감이 필요한데 큰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제일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는 떠오르는 선수가 있잖아요. 김민재에게 지켜주고 버텨주고 리드를 해주면 공격에서는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을 많이 치러왔지만 실점만 없으면 득점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월드컵 다 나갔어요. 16강, 8강까지도. 왜냐하면 득점은 그래도 계속 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실점이에요. 실점을 지켜줄 수 있는 벽을 김민재 선수가 만들어주고 김성규 선수가 미친 선방을 한다면 무조건 16강 넘어서 8강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축구는 득점하는 거하고 실점 줄이는 건데 실점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김병재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김민재라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김민재 선수는 벌써 이제 떴기 때문에 월드컵 통해서 600억짜리 선수 800억 된다 이거보다는 리그에서 벌써 800억 책정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조유민. 벌써 제가 볼 때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갔다가 이제 그리스 가 있는 대전 시작점에 있는 황인범. 이렇게 되면 대전 출신 2명이 제일 이제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냐면 황인범 선수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잘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진짜 유럽으로 가는 거죠. 진짜 유럽. 변방 유럽이 아니라. 그래서 최대 수혜주가 저는 황인범 선수와 조유민 선수다. 조유민 선수는 유럽 진출 이런 걸 떠나서 26명 안에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유민 선수의 존재감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받았다. 이 이유가 뭐냐면 조유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마음적으로나 함께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월드컵을 통해서 급성장을 할 거예요. 2023년 K리그 1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범 선수는 빅리그로 가는 거고요. 32강전 예선전 예상 스코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쉽게 가겠습니다. 우루과이전 희망사항입니다. 2대1 가나 2대0 포르투갈 1대1